안녕하세요, 아, 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벌써요? 네. 제 친구가 아마존으로 수익을 냈는데, 아마존 주식을 사서? 네, 주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양도소득세를 냈대요. 아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할 때 많이 들어봤는데, 이 주식 이런 쪽에서는 좀 생소하거든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부동산 사고 팔 때 보통 양도소득세 낸다라는 것들은 다들 알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도 네. 매매 차익이 나오면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내요. 아. 그 외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네. 국내 주식을 거래하면 보통 우리 세금 매매 차익 안 낸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비상장 주식을 네.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낸다거나 아. 그 외에 대주주가 거래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주주는 어떤 사람들이 대주주예요? 대주주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하면 지분이 1%를 넘거나 네. 아니면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경우를 대주주라고 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크게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 때 네. 또는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네. 첫 번째 소액주주가, 소액주주가. 두 번째 국내 상장된 주식을, 네. 세 번째 장내 거래를 했을 때만 아.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해줘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이렇게 거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이 되게 전문가스러워. 나도 앞으로 저렇게 설명해. 준비했잖아. 그러니까 그 어. 셋 중에서 네.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내는구나.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아니면 네. 대주주가 되겠죠. 그럼 대주주는 무조건 세금 내야 돼요. 오, 그렇구나. 그다음에 국내 상장된 주식이 아닌 경우는 해외 상장 주식 네. 또는 비상장 아. 주식이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돈을 벌었을 네. 때. 마지막으로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거래했다더라도 장외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네. 그러면 ETF인 경우는 어때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세무적으로 봤을 때 네. 국내 상장 ETF는 네. 펀드로 볼까요? 주식으로 볼까요? 펀드. 딩동댕. 네. 잘 찍는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야. 혜민 씨는 알고 얘기한 확률 거야. 알았죠. 50%인데. 대단해. 그러면 네. 해외 상장된 ETF는 주식으로 볼까요? 펀드로 볼까요? 주식.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액주주, 친구 소액주주, 네, 혹시 소액주주? 대주주? 소액주주예요. 소액주주죠? 네. 그런데 아마존은 어디에 상장돼? 해외 있어요? 상장. 그러면 그냥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 거죠. 그냥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해외 상장된 것들을 직접 거래하게 되면은 그거를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양도소득세를 낸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해외 상장된 ETF를 사서 운영하다 보면 그 안에서 분배금이라고 해서 배당금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도 세금이 붙어요. 거기도 붙어요? 그것도 양도소득세를 내면, 그럼 뭐 양도소득세는 뭘 팔아서 내는 건데, 네. 판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배당소득세를 부과를 해요. 배당소득세까지. 그러니까 분배금에 나오는 거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붙이고, ETF를 팔아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해외에 상장된 거는.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그러면 네.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상세가 되나요? 상세에서 부과하나요? 그게 펀드냐 주식이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네. 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손실 본 거는 눈을 질끈 감아요. 안 쳐다봐요. 그리고 이익 본 것만 눈을 부라리게 뜨고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통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통산해서 계산을 해주니까 해외 ETF는 주식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과세 기간이 보통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이니까 그 기간에 이제 판 것도 있고 팔아서 이익 난 것도 네. 있고 팔아서 손해 본 것도 있다. 뭐 예를 들어 하나는 1,000만 원 이익이 나고 하나는 500만 원 손해 봤다 그러면 해외 ETF 그러면 이제 털어서 500만 원만 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네. 그래도 또 뭔가 좀 빼주는 거 없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에는 기본공제라는 게 있어요. 기본공제. 그래서 보통 250만 원씩을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이익 난 거 중에서 또 250만 원을 빼고 그럼 250만 원만 남죠. 네네네. 그 금액의 세율이 근데 그 250만 원에서 또 조금 빼주는 게 있어요. 뭐요? 뭐냐면
거래 수수료 수수료. 이런 거 또 빼줘요. 그건 또 아. 너무 작다. 네,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계산의 편의상 네. 지금 그러면 250만 원 남은 거에 세율이 22%가 적용돼서 거기다 이제 세금이 가세되는데, 그럼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네. 절세 전략도 여기서 나와요. 그렇겠네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이미 팔아서 손해본 게 한 500만 원 정도가 있다. 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ETF 중에서, 해외 ETF에서 이익 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건 12월 31일 되기 전에 한 500만 원 정도 이익은 미리 살짝 팔아두면 오. 손실 난 거랑 상계를 해버리니까 미리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구멍을 메꿔주는 거죠. 메꾸는 예. 그런 역할이네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자기 걸 조정하면 세금을 조정하면서 네.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ETF를 내가 해외에 상장된 ETF 투자했는데 이익이 한 500만 원 정도가 났다. 그래서 12월 달에 내가 매도할 일이 있어요. 팔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팔면 좋냐 그러면 12월 달에 절반만 팔아. 절반만? 그리고 1월 달에 또 나머지를 팔아요. 네. 그러면 아까 기본 공제가 얼마가 있다 그랬죠? 250만 원? 그러니까 12월 달에 250만 원 이익 난 거는 기본 공제로 산 게, 빠지고. 1월 달에 또 250만 원 판 건 또 기본 공제로 빠지면 세금이 우와. 없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분산 매도하는 건 전략들도 시기적으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조금만 잘 활용하면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팁으로 괜찮은 알아두면 방법이네요. 매매의 기법? 그리고 우리가 네. 또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될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율이 예를 들면 최고 세율 49.5%까지 네. 간 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펀드를 가입했을 때 종합과세 포함되면 49.5%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똑같은 구조의 해외 ETF를 사서 팔아서 수익을 거두면 네. 얘는 종합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라 그랬죠? 팔아서 남긴 양도소득이죠. 네. 얘네 둘은 합하지 않아요. 아. 종합소득세 내는 거는 이자, 배당, 근로사업, 기타, 연금. 연금소득. 와. 이거는 다른 소득을 합쳐가지고 종합과세 한다고 종합과세라고 네. 하는데, 합치지 않는 소득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하나가 거요? 금방 말했던 양도소득. 양도소득.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은 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소득을 합치지 않고 분류해서 과세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상장된 ETF를 거래해서 이익 난 거는 뭐 말했듯이 분류과세를 하니까 종합과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단일세율이 22%로 그냥 세금을 낸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네. 하지만 우리는 쫓아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요? 15.4%만 내면 되거든요. 한국에서 펀드를 가입해도. 네네네. 그런데 괜히 해외 주식, 해외 ETF 하면 22% 세금 네. 내니까 세금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굳이 네네. 굳이 그럴 필요는 나중에 없고. 우리 부자 된 다음에 그렇게 하자고요. 네. 또 다른 절세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나 네.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도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뭐 세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 근데 해외 ETF라고 하더라도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된 거를 투자하게 되면은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펀드처럼 본다 그랬잖아요. 펀드. 그럼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배당소득세를 네. 과세를 하거든요. 그리고 분배금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를 과세를 한다. 그럼 아까 15.4% 세금을 내니까 그거는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배당소득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를 가는 과세. 과세가 있다. 그럼 이제 절세하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냐라고 네. 하면 이게 종합과세를 안 가도록 만들면 되죠. 어떻게 하면 안 가도록 할까요? 분리과세가 되는데 계좌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종합 만능 계좌라고 불리는 ISA 계좌 같은 데다 넣고 거기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200만 원까지 이익 난 거는 비과세,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버리죠. 그래서 계좌 선택을 잘해서 이제 국내 상장된 거는 좀 투자할 필요가 있고, 네. 아까 말했듯이 해외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니까 그 점 좀 잘 활용해가지고 매매 기술 매매 기술. 그거 잘 쓰시면 네. 세금도 좀 전략하고 또 투자해서 수익도 쑥쑥 올리고, 그래서 세금도 줄이고 수익은 올리고, 이런 거 좋습니다. 나중에 그 절약된 세금으로
또 투자하시면 빨리 부자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먼저 알아야 사실 번 것들을 이렇게 줄줄 세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 것 혜민 같아요. 씨가 친구분들한테 네. 빨리빨리 가르쳐 주세요. 빨리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세금을 내려면 수익을 내야 돼. 그만큼 일단 많이 벌어야겠어요.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네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잘할 수 있어서 저도 또 세금도 많이 내지만 절세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들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